안녕하세요. 닥터 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겪는 속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김영순 할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0살 영순 할머님은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아 간단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물으니 무려 12만 원이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싼가요? 영순 할머님이 물었습니다. 이 검사는 비급여라서 그래요. 수납 직원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할머님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순 할머님이 받은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비급여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그냥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급여가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부족한 시대에 병원비 부담은 정말 크죠. 저는 의사로서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환자가 묻지 않으면 병원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들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의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는 설명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야 덜 내는 거예요. 그게 내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랍니다.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질문은 특히 예산이 제한적인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이걸 알고 병원에 가시면 훨씬 든든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일부 검사는 의사가 급여와 비급여 중 선택할 수 있거든요. 동일한 검사인데도 급여로 청구할 수도 있고 비급여로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환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특수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를 권했죠. 검사 후 진료비가 1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비급여라서 그렇다는 설명만 들었죠. 하지만 제가 그 검사 내역을 살펴보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검사였어요. 단지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은 진단서 발급 비용, 보험사 제출용인지 확인하셨나요? 입니다. 진단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진단서와 개인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비용이 다릅니다. 개인 보험용 진단서가 훨씬 비싸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개인 보험 청구할 때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보험 청구는 간단 진단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떤 용도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간단한 진단서로는 안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소소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진단서 한 장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답니다.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이런 비용이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금액이 되죠. 이런 세심한 질문으로 의료비를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약은 동네 약국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한가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반의 약품은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들이 많아졌죠. 경상남도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통증 패치를 처방받았어요. 한 장당 1,500원, 1년이면 약 5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동네 약국에서 비슷한 성분의 일반 약으로 구매하면 한 장에 500원에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에요.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하지만 특히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나 간단한 진통제의 경우 동일 성분의 일반의 약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답니다. 약사님께 상담 받아보세요. 네 번째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낸 진료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나요?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항목별로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냥 총액만 보고 내시죠. 진료비 세부 내역을 요청하는 건 환자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내역서를 요청했더니 본인이 이미 받은 검사를 중복해서 비급여로 청구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환불받으셨죠. 진료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통해 약값과 진료비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선택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급여로 해주는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병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통증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개인 병원에서 비급여로 10만 원을 내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대학병원에서는 같은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받아 3만 원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셨습니다. 이처럼 치료 방법에 따라 병원마다 급여와 비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고가의 치료일수록 이런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둘째, 진단서 발급 비용, 보험사 제출용인지 확인하셨나요? 셋째, 이 약은 동네 약국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한가요? 넷째, 오늘 낸 진료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나요? 다섯째,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5가지 질문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휴대폰에 메모해 두시거나 작은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무릎 관절 문제로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의사는 특수 주사 치료를 권했고 할머니는 얼마예요? 라고만 물었죠. 20만 원입니다. 비급여라서요. 의사의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이 심해 그냥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죠. 할머니가 우리가 방금 배운 질문들을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이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다면 이 특수 주사는 연령과 증상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할머니의 경우 나이와 증상이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만 원 정도만 내면 됐던 거죠. 또한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면 주변 대학병원에서는 같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는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알지 못해서 14만 원을 더 지불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찾으셔야 하죠. 매번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된다면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병원도 결국 운영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모든 의료진이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절대 아니지만 수익을 올려야 하는 현실적인 압박이 있죠. 그래서 환자가 묻지 않으면 굳이 더 저렴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질문 5종 세트는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본 예시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대현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구내염이 생겨 이비인후과를 찾았죠. 의사는 구내염 치료제와 함께 비타민, 영양제도 처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별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서 약값이 3만 원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우리가 배운 3번째 질문을 기억해냈어요. 이 약은 동네 약국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한가요? 약사님은 처방전을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할아버지, 이 비타민 영양제는 처방약으로 받으면 2만 원인데 일반 약으로 사시면 5천 원에 비슷한 제품을 구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구내염 치료제만 처방약으로 받고 비타민은 일반 약으로 구매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15,000원을 절약하셨죠. 작은 질문 하나로요.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김영희 할머니는 무릎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수납할 때 진료비가 6만 원이나 나왔죠.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우리의 4번째 질문을 기억해냈어요. 오늘 낸 진료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나요?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본 할머니는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로 청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이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죠. 의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네, 할머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다시 청구하니 진료비가 2만 원으로 줄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4만 원을 더 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질문 5종 세트는 실제로 많은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은 질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고 묻는 사람이 덜 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니지만 운영을 위해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묻지 않으면 병원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 동료 의사 중에도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도 부족하고 병원 경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묻고 확인해야 덜 냅니다. 그게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발급 비용, 보험사 제출용인지 확인하셨나요? 이 약은 동네 약국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한가요? 오늘 낸 진료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나요?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5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께 이런 걸 물어보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좋은 의사라면 오히려 환자의 이런 질문을 환영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특히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오늘의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병원 진료 때 제가 알려드린 질문 중 최소한 2개 이상은 꼭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또한 다음번 진료 후에는 진료비 내역서를 꼭 요청해 보세요. 내역서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급여고 비급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일반 약으로 대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병원비는 무조건 줄일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은 써야 하죠. 하지만 알고 물어보는 사람만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약값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한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 이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발급 비용, 보험사 제출용인지 확인하셨나요? 이 약은 동네 약국에서 직접 사면 더 저렴한가요? 오늘 낸 진료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나요? 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을 기억하시고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거예요.